안녕하십니까. 모델리스트 최원호입니다. 오늘부터는 바지 패턴을 배워보겠습니다. 제도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스커트 패턴은 비교적 쉽게 따라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바지 패턴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래 패턴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바른 패턴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 바른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체의 형태에 대한 이해와 또 인체의 운동에 관한 이해, 그리고 봉제에 관한 이해, 그 다음에는 디자인과 소재에 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모델리스트를 꿈꾼다면 더욱이 인체와 디자인과 봉제를 모두 잘 알아야만 됩니다. 특히 디자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모델리스트와 패터너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모델리스트와 패터너가 구분이 안 되고 있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모델리스트는 디자인을 완성하여 제대로 된 모델링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모델리스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모델리스트는 인체에 관해서 또 봉제와 소재에 관해서 그리고 디자인과 그 시대의 트렌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실제로 모델링을 하면서 그 모델이, 그 디자인이 완성돼서 온전한 모델로 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리스트가 상당히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패터너는 디자이너의 의견이나 또는 작업지서대로 패턴을 제도하는 테크니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패터너라 해도 모델리스트와 동일하게 인체에 대해서 또는 봉제에 대해서 또 디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인정받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바지 패턴을 배우고 또 자켓 패턴을 배우고 할 때 내가 인체에 대해서 또는 봉제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하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최대한 성실하게 따라오시면서 질문이 있으면은 한시라도 저에게 댓글이나 아니면 기타의 방법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심 닿는 데까지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패턴 제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대로 이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지 길이 106, 허리둘레 84, 엉덩이둘레 102, 허벅지둘레 63, 그리고 무릎둘레 44, 부리둘레 40, 앞미리 26, 벨트 너비 3.5cm, 그 다음에 댕고 길이 15cm, 댕고 넓이 33.5cm라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사이즈는 보통 남자 바지 32인치에 속하는 그런 남자 바지, 캐주얼 또는 골프웨어 바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에서 물론 이 무릎둘레나 또는 부리둘레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하기도 합니다. 여기 제시된 사이즈는 인체 사이즈가 아니고 실제로
완성된 제품 사이즈입니다. 그것을 알고 완성된 제품 사이즈 가지고 패턴 뜨는 것을 일단 먼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바지 패턴 같은 경우는 완성된 제품 사이즈 가지고 패턴을 뜨기도 하고 또는 인체 사이즈 가지고 패턴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 요즘은 대부분이 작업지서에 있는 이 사이즈를 가지고 뜨게 됩니다. 맞춤복 같은 경우에도 잴 때 엉덩이 둘레나 부리 둘레를 미리 확정을 지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완성된 사이즈를 가지고 패턴을 뜨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패턴은 항상 내가 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강의 준비를 할 때 항상 먼저 패턴을 한번 떠서 이렇게 3D를 입혀서 옆에다 놓고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옷에 대한 핏을 눈에 익혀두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이거는 가장 뭐 특별한 핏이 없어요. 그냥 캐주얼 그리고 골프웨어 이 정도에서 쓰는 일반적인 그러한 그런 정도의 핏이니까 가장 기본 핏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있는 패턴은 스킵을 하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도 시작됩니다. 항상 모든 제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직선 길이를 제일 먼저 한다고 하셨죠? 106cm입니다. 길이가. 이렇게 106cm 됐습니다. 106cm.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모든 제도는 항상 이렇게 놓고 시작이 됩니다. 바지가 됐던 스커트가 됐던 자켓이 됐던 항상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0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0점이고 허리쪽 즉 여기가 어느 부분이냐면 인체로 보면 요 지점에 속하는 것입니다. 요 지점.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미리끼리가 몇 cm입니까? 26cm죠. 26cm 이렇게 그립니다. 그 다음에 바지 길이가 106cm 애초에 했던 거대로 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무릎 표시 해줘야 됩니다. 무릎 표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절반을 해서 5cm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31cm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 맞춤 같은 경우에는 바지 길이를 해서 점을 찍고 5cm를 올리는 것이 일반화되고 그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성복에서는 지와 같이 기성복의 경우에는 한국 사람 표준 사이즈를 제소하기 때문에 그냥 31cm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 31cm. 왜냐하면은 무릎 포인트가 키가 작은 사람이 입게 되면은 무릎 포인트가 내려가면은 벽이 싫습니다. 그러나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키가 큰 사람일수록 올라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복에서는 키가 작은 거보다는 키가 작은 사이즈보다는 키가 큰 사이즈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 상하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회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성복에서는 키가 작은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다 옷을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키 작은 사람한테 팔 때면 기장만 줄여서 팔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이 키가 작은 사람이 입었을 때 무릎 포인트가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키 큰 사람이 입었을 때는 그냥 아주 멋있게 쫙 빠져나와야 될 것이고, 작은 사람이 입었을 때도 큰 무리가 없는 정도. 그래서 무릎 포인트를 기본보다 약간 올려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31cm를 합니다. 맞춤이나 이런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 없죠. 맞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이즈 재서 거기서 무릎을 중심 포인트 잡고 거기서 5cm 올려 잡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허리선, 클러치선, 무릎선, 밑단선을 잡았습니다. 이제 뭐가 들어갈까요? 엉덩이 둘레 잡아줘야 됩니다. 엉덩이 둘레가 102cm입니다. 102cm를 4분을 하게 되면 25하고 그 다음에 2cm에 대한 반이니까 5mm죠. 그래서 100cm에 대한 25, 25.5가 되겠죠. 그래서 25.5.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앞으로 나가는 거 여기서 이 앞쪽으로 나가는 그 부분을 클러치 나간다 그래요. 이 클러치 나가는 부분은 엉덩이 둘레에 25분의 1 나갑니다. 그래서 25분의 1이면은 102cm를 25로 나누게 되면은 4.8, 4.0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4.08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엉덩이 포인트 정해줘야 됩니다. 자, 패턴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보십시오. 흔히들 엉덩이 길이면 허리선부터 엉덩이 길이를 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실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옷 디자인에 따라서 또는 취향에 따라서 허리에서 입을 수도 있고 지금 이바이처럼 세미 골반에서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골반에서 입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얼마 cm 내려간다 하면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잡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리선에서부터 몇 cm 내려와서 엉덩이가 있냐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이 클러치선에서 얼마나 올라가서 엉덩이가 있느냐를 설정하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학교나 학원에서 패턴 교육을 받다 보면은 허리선에서 몇 cm 밑에 엉덩이 선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디자인에 따라서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여기서 입을 수도 있고 여기서 입으면 이만큼이 길겠죠. 여기서부터 입게 되면은 이만큼이 깁니다. 또 바지 여기서부터 입게 되면 여기 짧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류가 되기가 쉽죠. 자, 그러면은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102cm부터 나갑니다. 아까 25.5 나갔었습니다. 25.5
크러치 나가는 거는 4.08. 왜 4.08? 25분의 엉덩이입니다. 4.08. 여기서 이건 몇 센치냐? 남자 길이는 6.5cm 올라갑니다. 거의 6.5cm에서 사이즈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편사에서 6.5cm 하면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6.5cm 클러치서부터 올라가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 스커트에서도 우리가 앞 사이즈와 뒷사이즈 다르게 줬듯이 바지에선 더군다나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움직일 때 어떻습니까? 엉덩이 쪽으로 다리 들면 엉덩이가 늘어나고 엉덩이가 튀어나왔고 하기 때문에 뒤는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여유분이 있어야지 바지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엉덩이 사이즈가 앞과 뒤에서 앞이 작아야 됩니다. 혹여라도 다른 유튜브나 아니면은 패턴 교본에 앞뒤가 똑같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경우는 그것은 뭐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한 다음에 여기서 몇 cm 줄여주느냐? 앞에서 2cm 줄입니다. 2cm 이렇게 줄여주세요. 그리고 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 중심선을 잡을 것입니다. 앞 중심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중심이에요. 그래서 손 패턴 뜯으면 여기서부터 바로 나르면 되겠지만은 캐드에 쓰게 되면 이 점을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어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중간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중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선이 잘못되면은 바지 형태가 이상해지거나 돌아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기점에서 이 선과 평행이 되는 선을 정확하게 꼭 잡아 그려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선도 이렇게 무릎선을 표시해 줘야지 좋습니다. 이제 바지 부리가 있죠. 바지 부리가 40cm고 무릎 둘레가 44cm였습니다. 그래서 부리가 40cm니까 앞에가 20이겠죠. 그래서 일단 20을 찍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쪽에서는 10cm씩이겠죠. 10cm씩입니다. 10cm, 10cm. 무릎은 44니까 11cm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엉덩이에서 2cm 줄였죠. 그래서 여기도 양쪽에서 각각 1cm 줄일 겁니다. 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립니다. 그리고 이 선은 곡선을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곡선자 곡선이 많이 간 쪽을 아래로 둡니다. 이렇게 곡선이 많은 방향을 아래로 둬서 이렇게 그려주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또는 어떤 책에서 보면 이쪽을 곡선을 많이 주고 이쪽을 밋밋하게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앞뒤판은 완성이 다 된 다음에 왜 그런지 제가 증명을 해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곡선이 아래쪽이 많게끔 곡자를 쓰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한 번에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곡선 제일 쪽이 많은 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곡선을 딱 그려주세요. 이쪽이 곡선이 찍고 이쪽이 곡선이 많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여유가 생겨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파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요 들어오는 꺾임선 요 앞에 요 선을 그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들어올 때 몇 cm 들어오느냐, 여기서 턱이 없는 거 기본 바지일 경우에 여기서 1cm에서 1.5cm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허리와 엉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1.5cm가 들어가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cm만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1.5cm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5cm.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을 그려서 주세요. 여기까지 직선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과 연장되면서 이렇게 곡선을 들어 곡선을 그립니다. 여기 곡선 그릴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곡선 그릴 때 이쪽을 이렇게 곡선을 들여서 이렇게 곡선을 그리는 거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은 보십시오. 여기를 요 안에 머물게 되면서,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요 선에 대한 절반점, 이 선에 대한 절반점, 거기서 다시 절반 끊고 절반 끊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절반 하게 되면은 나오는 위치가 대략적으로 맞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죠, 대부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리면 된다. 하지만 이것을 내가 강조해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꼭 맞는 건 아니고 거의 비슷한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은 이렇게 어떤 규정에 묶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선을 이렇게 자꾸 서버스를 하면서 훈련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여기 거의 그 정도의 범주에 들어가면서 곡선이 돌아가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억지로 쓰게 되면서 안 된다. 그래서 이 선 자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를 지워놓고 봐도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죠.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셨죠. 이제 앞미리 길이가 몇 cm였습니까? 26cm였었죠. 26cm. 자, 여기서부터 26cm를 이 곡선을 돌아가서 재는 겁니다. 이렇게 곡선을 재서. 그럼 여기에요. 아까 여기 미리길이었었죠. 그걸 고순도로 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몸이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벨트로가 이렇게 휘어 있어야지 앉을 때도 여기가 일자로 와 있으면 앉을 때 여기가 불로 켜지기 때문에
앉으면 되게 비기 싫은 옷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파주게 됩니다. 파주는 것을 무조건 뭐 1.5cm를 파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대부분 하면 1.5cm를 내려라 아니면 1.5cm 올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어차피 지금 사이즈를 맞추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지에서 주어진 사이즈가 앞미리 길이가 26cm예요. 그래서 26cm 잡아놓고 당겨 들어오면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허리 길이 허리 둘레 잴 겁니다. 허리 둘레가 몇 cm냐면은 84cm였었어요. 84cm를 4로 나누게 되면 얼마입니까? 21cm죠. 21cm에 닿는 선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됐을 때 21cm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릴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들어온 점, 그 다음에는 엉덩이 포인트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직선이고 이 선은 곡선입니다. 자, 여기서 CAD로 하는 것과 손으로 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패턴 뜨기 되면 이쪽을 곡선을 좀 여기 곡선을 많이 주면서 곡선자를 이런 식으로 대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곡선자를 이렇게 이쪽 곡선이 많으면서 이쪽 곡선이 적게끔 그렇게 대줍니다. 자, 손을 하는 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으로 곡선자를 여기서 온 자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선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선 자체를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로 이쪽에 곡선이 많죠. 이렇게 되게끔 이쪽에 곡선이 많게끔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곡선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CAD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CAD에서는 이 선과 이 선을 동시에 잡고 중심선을 이렇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선이 이렇게 요 선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은 CAD에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핵심 포인트 요 선은 여기는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3mm 정도 4mm 정도 3mm 4mm 정도 이렇게 요선을 살짝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여기가 3mm나 4mm 정도 들어가면 선 문제가 잘 빠져나올 수 있다. 예쁜 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불필요한 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부분이 항상 직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여기 직각이 거의 직각이 되도록
직각이 약간 넘는 건 괜찮습니다. 직각보다 좁으면 절대 안 됩니다. 거의 직각이 가깝도록 해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선은 연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벨트 둘레 3.5cm라고 썼습니다. 아까 3.5cm 넓이 3.5cm 넓이였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아까 댕고 길이가 15cm라고 되어 있습니다. 댕고 길이 15cm 그래서 여기서 15cm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댕고 넓이 3.5cm입니다. 3.5cm 그 다음에 여기서 1cm 올라온 선을 기점을 놓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곡선을 끝에만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바텍 처리할 겁니다. 나중에 완성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주머니 선을 그릴 겁니다. 주머니는 디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선 주머니 가장 많이 쓰고 가장 편안한 바지 사선 주머니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통 3cm가 들어간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디자인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3cm 제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이 길이는 16cm나 1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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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 15.5cm 15.5cm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니면 작업지에서의 16cm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15cm, 16cm 또는 16.5cm 이것이 정해지는 기준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포켓이 되죠. 포켓 됐을 때 포켓 상단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 바지들을 보면은 포켓 상단에서 1cm 내지는 1.5cm까지 바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브랜드마다 1.5cm 또는 1cm에 보면은 여기에 바텍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바텍 쳐져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손이 들어가는 사이즈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선택해서 해야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설명 충분히 들었으니까. 자, 요 부분은 점을 지금 찍어줘야 됩니다. 요 부분이 점이 안 찍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기가 3.5cm. 3.5 요것을 각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예 3.5 딱 맞추겠습니다. 3.5
3.5 맞췄고, 여기를 이제, 자, 여기를 16cm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켓 할 때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엉덩이 포인트보다 이 포켓 하단선이 절대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면은 주머니가 많이 벌어지는 현상이 생겨서 엉덩이 포인트보다 올라오거나 아니면 딱 엉덩이 포인트만까지만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는 15.5나 16 정도, 그 정도만 합니다. 일단은 16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6cm, 여기서 요 선부터입니다. 16cm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선을 이것이 직선이 되면은 사람이 입었을 때는 직선으로 안 보이고 겉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만큼을 살짝 안쪽으로 꺾어주는 것이 직선으로 보이면서 주머니가 벌어진 현상도 조금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오는 거 1.5cm나 1cm 정도 점에서 마감해 줄 겁니다. 1.5에서 마감해 줘 볼게요. 그러면 1.5. 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렇게 빠뜨기 쳐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실제로는 15, 14점 뭐 한 3, 9, 5 요 정도 사이가 나올 거예요. 14.39네요. 자, 그럼 주머니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주머니 속은 이 중심선에서 이렇게 나간다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거 역시 중심에서부터 나가다 보면은 옷 사이에 따라서 이 간격이 자꾸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일정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2cm 들어온 지점, 댕고 스티치에서 2cm 들어온 지점, 좀 꺼내보게. 여기가 있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요 점에서 또 약간 2cm 들어온 지점을 찍습니다. 2cm 들어온 지점. 그리고 이 선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선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선에서부터 5cm는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5cm 여기까지 내려갈 겁니다. 자, 그럼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쪽도 마저 할 거예요. 여기는 요 점까지, 컬러치 선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클러치선에 클러치 이 부분까지 다 연결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은 항상 곡선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을 때 이쪽 끝보다 이쪽 끝이 절대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동전 같은 걸 넣었을 때 이쪽으로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바지 주머니에 동전 같은 게 들어갔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지 펴가 들랍니다. 왜냐면은 사람 근육이 이쪽으로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주머니 속에 내용물이 들어가면은 표가 나오고 되게 보기 싫습니다. 이쪽은 그나마 조금 표가 덜 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원리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판 패턴은 거의 끝났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땡고, 벨트, 주머니 속까지 다 끝났습니다. 불필요한 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패턴을 뽑아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판 기본 패턴이 끝난 거예요. 그럼 이 앞판 기본 패턴 가지고 이제 나중에 부속들을 떠낼 겁니다. 부속 떠내는 거는 어차피 떠낼 때 한꺼번에 떠낼 거예요. 일단 앞판 뒷판이 작성해야 되니까 현재 이렇게 되면 앞판에 대한 건 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걸 복사해서 된 것만에다 빼내고 여기 복사해서 주물석 빼내고 요거 복사해서 벨트 빼내고 요거 복사해서 주머니 마이다대 주머니 밑가시 빼내고 또 주머니 묶가대 빼놓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는 요 앞판까지만 할 건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자면 제일 중요했던 부분들 한번 더 짚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엉덩이 선은 클러치 선에서 6.5cm 올려서 잡는다. 그것이 일반적이다. 클러치 선에서 밑으로 31cm 내려서 무릎선을 잡는다. 그 이유는 기성복에서는 그렇게 한다. 맞춤복에서는 실제 바지를 재서 무릎 표시를 재고 절반을 접은 다음에 여기까지의 절반을 한 상태에서 5cm를 위로 잡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25분의 엉덩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들어오는 거는 몇 cm? 1.5cm. 1cm에서 1.5cm 정도 들어온다. 여기서 설명 하나 추가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초보 때는 잘 모르는데 실제 패턴을 이제 왕성하게 떠나가다 보면 가끔 옆에가 너무 불룩해져 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가 너무 덜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5cm를 일단 기본으로 익혀둬도 별 문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머니 만들 때 일반적으로 이게 3cm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5.5 내지는 16cm 해주고 여기서 손이 들어가는데 손이 들어가는 건 이때 14cm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막힘해야 되고 주머니 하단선은 엉덩이 선을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 전부 다 올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손 패턴 뜰 때는 이 중립선이 까딱한 삐뚤어질 수가 있습니다. 삐뚤어지지 않게 요거 잰 다음에 여기 재서 여기 잰 다음에 해서 요 선과 요 선이 꼭 평행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지가 비틀릴 가능성도 있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짧은 옷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내 바지의 기장이 길기 때문에 이것이 중심을 정확히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신경 써서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는 바지 뒷판과 나머지 부품 뜨는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